절대 재테크 먼저 시작하지 말고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요. 공부를 뭘 하냐? 이것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생수를 팔던 주식을 팔던 뭐 땅을 팔던 뭐 아파트를 팔던 건물을 팔던 그것의 적정 가격을 모르면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얼마에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얼마에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내가 뭘 그냥 일단 산다. 이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 파트너스로 나이키 신발 팔았어요. 근데 내가 팔아봤더니 나 신발 파는데 재능이 없어. 그럼 내 거를 팔면 다른가? 내가 운동화 디자인해서 팔면은 나이키보다 잘 팔 수 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신발을 몇 개 팔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에 사와야지 싼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과거 사례로 볼 건지 아니면 그 동네로 볼 건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월세 대비로 볼 건지 예를 들어서 빌라와 아파트 가격이 역사적으로 이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입지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볼 건지 아니면 뭐 평형별로 볼 건지 뭐 내가 각종 방식으로 이 아파트의 적정 가격이라는 거. 이 돈 주고 안 사면 병신이다 라는 가격을 내가 찾았어요. 찾았다면 이 돈이면은 사람들 무조건 사는구나. 근데 그거보다 싸게 가격이 나왔어.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인 거잖아요. 내가 산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싸. 내가 그냥 바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면 살 것이냐. 그걸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모르겠는데 그럼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회사를 더 큰 회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가격이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신사업부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싸. 얘는 이미 돼 있으니까. 그럼 그 회사 만들어서 그거 하는데 내가 비용을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거를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저 회사라면 이 가격이면 저거 사가겠다. 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안 사는 게 맞고 그 회사 주식을 그럴 수 없으면 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기업마다 가격이라는 거는 다 달라요. 살려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돈의 크기는 바뀌어요. 근데 그 상황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그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 돈을 번다는 거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너저분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하고 싶냐면 이런 비디오에서 한 문장만 딱 따가지고 그거를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맞기 위해서는 결국에 모든 것에 틀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에게 완벽하게 틀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틀리게 돼요. 현실은 굉장히 다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 한 문장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그거에 가까운 한 문장을 얘기했을 때 팔리는 가격을 알고 그거보다 싸게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틀리게 들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틀리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맞게 듣고자 하면은 굉장히 맞게 내가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될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돈을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싸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싸다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봐야 되잖아요. 그럼 싸다는 거는 뭐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냥 돈을 불렀어요, 제가. 싼가요? 1,000만 원이 싼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시그니엘 1,000만 원. 그러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나한테 줬을 때 내가 그냥 당장 갖다 팔아도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격. 그럼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격이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고 내가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싸야지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돈의 크기랑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 10,000원 있어. 근데 연필을 500원짜리를 내가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리는 연필을 어디 봤어. 그럼 나 10,000원 있는 만큼 그냥 다 사야죠. 그럼 그거 갖다 팔면 20,0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사는 가격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얼마면 살 것인가. 그게 없으면은 싸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싼 것을 산다는 거는 사람들이 얼마에 사는지를 알고 그거보다 내가 저렴하면 가져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면 팔리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르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유사 상품들 보는 거죠. 실제 거래 얼마에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팔려 그래요. 근데 이런 티셔츠 같은 게, 이런 셔츠가 그냥 이런 이름 없는 셔츠는 뭐 5만 원에 팔린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6만 원, 7만 원에 팔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저 욕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다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생수도 있지만 콜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대체제들이 있는데, 그런 대체제들이 가격이 얼마가 형성돼 있는지, 그런 거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어요. 100원. 100원은 얼마인가요? 100원은 100원이죠. 근데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100원이 200원이 돼 있어요. 그런 마법이 벌어졌어. 그런 마법을 한 번 부릴 수 있는 100원은 얼마인가요? 그럼 200원인 거예요. 그런 마법이 한 달에 한 번씩 10번 일어나는 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얼마인가요? 그건 1000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것들 그냥 다 더해가지고 그거보다 싼지,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내가 그 1000원을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1000원인 거고, 나는 지금 당장 1000원이다, 이게 1000원이라 그러면 그럼 내가 10개월간의 기다리는 인내 값을 또 그만큼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정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론하는 방법이고, 지금까지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여기 있는 이 화장지 팔아요. 이거 새 거라고 해볼게요. 이거 지금 쓴 거지만 이거를 내가 화장지를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뭐 한 두세 개만 팔아봐요. 그게 내가 팔 수 있는 가격 아닌가? 그건 진짜잖아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나 1000원에 팔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얼마에 사와야 되는지가 알죠.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추론으로 안 것과 경험적으로 안 것, 이런 것들이 다 섞였을 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 가격에 이 제품을 팔 수 있구나. 아니면 뭐 이 서비스를 팔 수 있구나. 이 자산을 팔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알게 됐을 때 내가 사올 가격과 재고 수량을 내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그 팔리는 가격을 알아냈다면 그러면 그 팔리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 두 개예요. 팔리는 가격과 팔리는 양.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싸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 상품을 팔려면요, 내가 프리미엄이 돼야 돼요. 평범한 사람이 프리미엄이 되는 방법은 더 많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거예요. 더 많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 중에 지금 제일 좋은 거는 SNS예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프리미엄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늘어났을 때 이 사람이 유통할 수 있는 제품 더 유니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더 유니크해지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더 높은 가격을 받는 데다 플러스로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기 때문에 판매되는 양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사람 모으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까지 온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품을 진짜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지 돈을 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50년 된 건물에도 스타벅스가 들어옵니다. 입지가 좋으면. 내가 무조건 스타벅스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은 입지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그거 두 개를 붙이면 되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상품을 강화하는 사람과 협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모으는 것이 상품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범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법을 팔 수 있어요. 날카로운 식칼을 만드는 방법, 재련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요리하는 사람들 모은 다음에 이거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시간도 더 짧고. 내가 꼭 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랫세대는 솔직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80년대생까지는 솔직히 만약에 이번에 내가 샀으면 다음에 네가 사라 이런 식이지. 근데 사실 저희 또래가 아니라 나이 먹을수록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희 둘이 먹었어요. 그걸 나눠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입금해줘 했는데 이 사람 바빠서 까먹을 수 있어. 그럼 또 언제 이거 아직 입금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의 가격이 내가 돈을 더 내는 가격보다 이 불편한 게 더 비싸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자산이 늘어나고 돈은 흔해지는데 관계는 좁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먹을 때까지 나랑 관계가 유지된 사람한테 만약에 우리 둘이 뭐 비싼 거 먹어서 한 10만 원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입금 받으려고 뭐 계속 푸시하고 이 값이 내가 그냥 내고 즐거운 값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치페이를 진짜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준다 그래도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 이렇게 얘기하지. 왜 너 그랬어? 너 왜 나한테 얻어먹고 돈 안 줬어? 이러진 않. 살 수 있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 살 수 있는 상황일 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전 그래요. 돈을 번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유지되는 관계. 그건 진짜 어릴 때는 관계가 흔하니까 뭐 더치페이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나이 먹고 나면 관계가 진짜 얇아지거든요. 사람이 갈수록 점점 까다로워지지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점점 까다로워져요. 왜냐면 기준이라는 게 생기니까. 근데 모든 눈높이에서 기준치가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거나 성향이 맞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돈보다 관계가 더 귀해지는 거. 우리가 돈보다 귀해져야지 돈을 지불하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말고 다른 거를 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어, 물. 이 물이 더 귀할까요? 돈이 더 귀할까요? 돈이 더 귀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돈보다 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이 물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보다 위에 가치에 있으면 교환이 성립이 안 돼요. 돈의 장점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무엇보다도 높으면 서로 다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교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거 있잖아요. 이 휴지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돈보다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죠? 진짜 이것도 돈 주고 산 거예요. 돈은 웬만한 것보다 다 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요. 돈을 최상의 가치에 놓으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족과 시간 더 보내는 것도 공짜 같죠? 돈 다 들어요. 내가 어릴 때는 다 공짜인 줄 알았어. 집에 화목이나 이런 건 그냥 다 공짜인 줄 알았어. 그 나이 먹을수록 알게 되잖아요. 아, 이거 다 아버지 덕분이었구나. 이거 나이 먹어야 아는 거예요. 집에 바닥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겨울에 우리 집에 문 달려 있는 거 그거 다 돈이에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거 다 돈이에요. 전부 다 돈이에요. 인간이 해주는 모든 것은 다 돈이에요. 하여튼 인간의 손이 닿아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돈은 그거보다 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지키려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날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펑펑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는 진짜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그 결혼도 반지하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현재 펑펑 쓴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5, 600씩 버는 집도 저희 집이랑 쓰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펑펑 써도 한 달에 5, 600을 넘어가지 않아요. 3인 가족이니까. 자, 취미생활을 하는데 저는 취미생활 헬스인데 헬스장 한 달에 한 5만 원 맨날 회사에서 밥 먹고 돈 쓸 데가 없죠. 아니 펑펑 써봤자 뭐 예를 들면은 헬스장 그냥 가던 거를 PT 선생님을 한다거나 그런 거죠. 생활비에 캡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생활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불로소득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래서 자산을 허물어서 생활비에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세가 예를 들어서 월세 1,000만 원 나온다. 그럼 평달에 500씩 하고 나머지 500씩은 또 저축. 그 다음에 그 500 가지고 생활비 다 해결하고 나머지 뭐 사고 터지거나 뭐 여행 가거나 할 때 또 여기서 쓰고. 그거를 넘어서면은 자산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나가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일 잘합니다. 왜?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배워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성장하고 나가서 이제 자기 걸 하죠. 일 못하는 사람은 계속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 일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내가 그냥 회사 계속 다닐 건데 그럼 쉬엄쉬엄 하죠. 망해도 어차피 타격이 없어요. 내 걸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망쳐도 아유 그런가 보다. 잘 돼도 아유 뭐 그런가 보다. 어차피 내일 난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작은 회사 특징이에요. 작은 회사. 저는 작은 회사를 하니까. 큰 회사에 있을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 욕구가 있는 사람. 승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큰 기업에서는 승진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죠. 잘하고 또. 근데 승진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승진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 하더라도 평가를 잘 받기 어려워요. 왜냐면 승진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를 막 알려야 되거든. 근데 회사 내에서 이제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알리기가 잘 안 되죠. 생색.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 잘 내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왜냐면 알릴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 왜 요즘엔 조용하냐? 이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생색으로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고, 깨진 거는 좀 쉬쉬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넘기고, 잘 된 거 막 자기 걸로 포장해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큰 회사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랑 나의 방향성이 일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랑 내 가치가 맞아야 돼. 그냥 그게 제일 전부예요. 회사의 가치가 매출을 올리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회사는 어차피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매출 기본이지. 돈은 기본이에요. 돈은 기본이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하는 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회사 전체의 방향성을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이 회사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건지 몰라. 예를 들면은 저희 직원 중에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은 PD 직군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들어와서 하는 게 이제 자막 치는 거예요. 자막을 왜 칠까요? 이 자막을 치는 것을 자막 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유튜브 영상에는 자막을 잘 안 치는데 강의로 나가는 비디오들은 전부 자막을 깔아요. 근데 자막을 치는 이유는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내가 한 말이 전달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시각적으로 이해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요. 근데 자막을 봐도 이해가 안 되게 자막을 쳐놓으면 그러면 자막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왜 하는지, 그럼 자막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막의 이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강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강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강의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수익화가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회원 중에 수익화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바이럴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객이 유치가 되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이 자막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색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하냐면 그냥 앉아서 자막을 쳐요. 왜냐면 그것만 알려주니까. 회사에서는 이걸 다 안 알려주니까. 그러다가 오타가 나요. 그 오타가 혼납니다. 또 자막을 쳐. 졸려. 자막을 쳐. 아,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왔나?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의 가치를 모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의 가치를 알아야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무의미해.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이거 내가 무의미하다 생각하면은 잘 못해요. 잘 할 수가 없어요. 무의미한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무의미한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퍼포먼스 엄청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레고로 공룡 만들기. 그것이 어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그거를 열심히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충 하게 돼요. 일의 해상도가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회사의 가치랑 내 가치가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답은 어디에 있을 거야. 내가 못 찾은 거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경찰서에 있었어요. 전투경찰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 식사하시는 그 식당에서 이제 하는데 그 대원들 밥은 따로 나오거든요. 직원분들 밥이랑 다르게. 근데 그때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고참들이 가서 더 달라 그러라는 거예요. 처음에 막내가 갔어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아줌마가. 그 다음에는 저도 그 막내 기수였는데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오면 뭐 다를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엄청 뭐라 하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못 받고 돌아왔는데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형사계라고 있어요. 거기 계장님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애들 좀 더 주세요. 이러니까 더 주더라고요. 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 들으면 그냥 제육볶음 한 접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그 안에서는 되게 큰 일이었어요. 저한테 오는 게 엄청 큰 순간으로 왔던 것 같아요. 아, 답이 있긴 있구나. 그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어딘가는 답이 있다. 뭐 장사했는데 내가 안 돼. 그럼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안 알려줘서 그렇지 답은 있구나. 그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예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잠드는 것까지 전부 다 완전 똑같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곳에 예약이 홈페이지에서 일어난다면 거기서는 이 홈페이지에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찾는데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얘네의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지? 뭘로 여기에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있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직장이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은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내 멘토를 공짜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하면 다 경쟁이잖아요. 직장은 한 팀이잖아요. 한 팀. 그래도 꼴이 같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팀의 매출을 올리는 거, 우리 회사 매출을 올리는 거. 그게 같은데 밖에서는 아무리 친한 그거라도 파이 나눠 먹기 때문에 달라요. 제가 사업하는 모임 몇 군데 나가봤었는데 다 헛소리만 해요. 진짜 얘기를 안 하죠. 진짜 얘기를. 첫 번째는 그겁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보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내면을 볼 기회가 없어요. 내면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쫙 떠올려 보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내면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10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가하냐? 저는 이제 신방과를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막 이런 걸 바꿨는데 저희 때는 신방과라고 불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송 영상 전공을 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끼리 막 단편 영화 같은 거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가 주인공이야. 근데 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 나머지는 얘 연기지만 그 외의 것은 이 사람의 옷차림으로 다 그냥 거의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끝낸단 말이에요. 얘가 남성적인 애야, 아니면 얘가 어떤 좀 여성적인 애야, 아니면 얘가 부잣집이야, 아니면 얘가 가난한 애야, 아니면 얘가 좀 정리정돈을 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얘가 어떤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보여지는 것에서 그냥 끝나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대화해볼 기회가 없이 우리는 어떤 주인공을 맞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제 생각에는 한 반 이상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형으로 그냥 끝낸단 말이에요. 외형. 그럼 그 외형을 신경 쓰지 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사업 초기에는. 근데 그게 인생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막 목 늘어난 거 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 무슨 장사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유튜브 하는 방법 이걸 너가 뭘 알려주냐.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면을 신경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 난이도가 최소 2배 이상 좋아진다. 이 외형적인 거를 꾸미면. 왜냐면 사람들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내면을 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은 반 이하예요. 인생 난이도가 엄청 그 외모에 신경 써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것이 인생 쉽게 사는 법이다. 안 그러면 인생 피곤해요. 피곤해.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많이 피곤해.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질문의 해상도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아지고 싶은지 내가 나아지고 싶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막연한 추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끌고 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더 낫다라는 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더 낫다라는 건 뭐지? 어떤 우리가 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현실 세계로 가져와. 더 낫다라는 건 내가 무엇을 더 낫게 하는가? 건강인가? 가족 관계인가? 아니면 뭐 돈인가? 교육인가? 자녀인가? 나에게 지금 가장 당장 시급한 문제.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진짜 마음속에서 원하는 거. 돈이라는 거는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은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게 미정일 때 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없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걸로. 내가 아직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지속적인 지금의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내가 돈이 모이기 전에 돈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필요한 요소, 더해졌으면 좋겠는 요소라 아니면 빠졌으면 좋겠는 요소들을 내가 정리해 본다거나 뭐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좀 구체화했기 때문에 돈 외의 부분들을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을 때 막연할 때 돈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분명한 사람은 돈이 우선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분명하면. 10배 이상의 가치가 되는 거는 사고 후회 안 하죠.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후회 안 하는 소비는 일단 헬스 보호 장비는 무조건 그 다음에 헬스장 돈 내는 거 그거는 돈 안 아까운 것 같아요.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헬스할 때 벨트 있거든요. 그거를 원래는 부끄러워가지고 안 맸었어요. 그거는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였지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샀거든요. 딱 감고 하니까 달라요. 이거는 내가 진짜 잘 샀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이거는 한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게 만들기 쉽고 이래서 지금 가격이 싼 거지 실제 이걸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벨트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대는 다 샀어요. 그거는 이제 특정 상품들인데 평타로 좋은 것들은 이제 책 같은 거는 책은 진짜 보통 한 2만 원 언더잖아요. 보통 한 5배씩은 하는 것 같아요. 5배에서 뭐 100배까지도 터지면 그 책 내용 터지면은 100배까지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자기 인생 나름이죠. 그거는 뭐 자기가 진짜 한 문장을 읽어도 인생에서 터지는 거는 터지는 거고 아무리 명절을 읽어도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에 적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을 샀어요. 처음으로. 그럼 아이폰 사용하는 법이라는 설명서는 나한테 의미가 있지만 내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 읽으라 그러면 거의 뭐 쓰레기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아무 나랑 상관없는데.
그런 것처럼 문제가 우선되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책을 읽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책을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로 나랑 상관없는 책을 읽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